인연이 백정의 딸 주제에 헉 몽둥이가 여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장터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정의 딸이 매를 맞는 건 구경거리도 안 됐으니까요. 충청도 홍주 장터는 그날도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골목 한쪽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한 나무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뭐야 이놈은. 저 바보 또 나섰네. 백정의 딸을 왜 감싸? 제가 삽니다. 얼마요?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양이다. 그것도 돈 아까워. 여기 있소. 나무꾼은 주머니를 털어 동전을 꺼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미쳤구나. 바보 철수. 전 재산을 백정의 딸한테 쓰다니. 저것도 사람이야? 천한 것을. 장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는 나무꾼 강철수는 그날 자신의 전 재산 인양으로 한 사람을 샀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그 나무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의 진짜 정체를 알고 말이죠. 도대체 그 천한 백정의 딸이 누구였길래 온 마을이 땅에 엎드려 용서를 빌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숙종 제위 말년 충청도 예산마을에는 강철수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철수라고 불렀어요. 30대 초반의 나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남에게 속았거든요. 그날도 철수는 산에서 베어온 나무를 등에 지고 부자 박판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약속한 대로 나무 한 짐을 가져왔어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박나리. 철수입니다. 문이 열리고 박판석이 나왔어요. 코를 찡그리며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왔구만.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철수는 등에서 나무를 내렸습니다. 박판석은 나무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질이 영 별로구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박판석이 눈을 부릅떴어요.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줬소. 그럼 돈이나 주시지요. 어제 3냥이라 하셨으니. 3냥? 박판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질로 3냥을 달라고? 2냥이면 많이 주는 거야.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리, 분명히 3냥이라고. 이놈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박판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에서 하하인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뭐야, 바보 철수가 또 우기네? 저놈 맨날 저래. 그러니까 바보지 뭐.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2냥 주십시오. 박판석은 동전 2냥을 던졌습니다. 여기 가져가.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담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박판석의 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보 철수가 또 당했대. 맨날 속으면서도 안 배우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양으로는 쌀도 제대로 못 살 텐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걸었어요. 홍주장터로 향했습니다. 이 돈으로라도 쌀을 조금 사야 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철수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개울을 건너 1시즌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홍주장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장터에는 늘 활기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빨리 걸었어요. 장터 오귀에 들어서자 상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싱싱한 생선이요. 무명 한 필에 싸게 드려요. 쌀 사가시오. 햅쌀이에요. 철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쌀 파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장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저기 쌀 파는 곳이 있네. 철수가 그쪽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골목 쪽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백정의 딸이 맞는가 보네. 신경 쓰지 마. 천한 것들끼리 싸우는 거야. 하지만 철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달라는데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내가 몽둥이를 들고 여인을 내리치고 있었어요. 퍽!
피가 튀었습니다. 인연이 백정의 딸 주제에 내 밭에서 물을 훔쳐? 여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였어요.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동자만은 맑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사내가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팔로 머리를 감쌌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철수가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사내가 돌아보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놈은? 누군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철수는 여인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때려서야 되겠소? 사내는 비웃었어요. 사람? 저것이 사람이야? 천안 백정의 딸이 돕질했어. 증거가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진연 입에서 흠무가 나왔단 말이야.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지 않소? 무한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시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백정의 딸을 감싸네. 미쳤나? 사내는 침을 뱉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뭔데 참견이야? 비켜. 안 비키겠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좋아, 그럼 네가 값을 치러라. 얼마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2냥이다. 그것도 아까워.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2냥이나 있을까? 거지 같은 꼴 좀 봐. 한 푼도 없을걸? 철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쓰었습니다. 안에는 방금 박판석에게서 받은 2냥이 들어있었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쌀을 살 수 있었어요. 한 달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쓰러진 여인을 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여인의 눈동자가 철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지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하나, 둘, 정확히 2냥이었어요. 사내는 동전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가져가. 저녀는 이제 내 거다. 그러고는 침을 뱉고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순간 장터가 술렁거렸어요. 미쳤구나, 저 사람. 전 재산을 백정의 딸한테 쓰다니. 바보 철수라더니 정말 바보네. 저것도 사람이라고 돈을 써? 천한 것과 함께 살면 자기도 천해지는데 저러니까 평생 거지로 사는 거야?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귀가 따가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소? 일어나시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서려 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천천히 하시오. 서두르지 마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은 맑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렷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홍난이라고 합니다. 홍난, 좋은 이름이요. 나는 강철수요. 집은 어디요? 홍난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바보 완전히 미쳤어. 백정의 딸이랑 어떻게 살려고? 천한국과 함께 살면 자기도 천해지는데.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홍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렇소. 하지만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천한 몸입니다. 철수는 홍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정의 딸이든 양반의 딸이든 사람은 사람이요. 홍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철수는 홍난을 부축하며 장터를 나섰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 바보 완전히 미쳤어. 백정의 딸이랑 어떻게 살려고. 마을에서 못 살 거야. 박판석도 장터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철수야, 너 정신 차려. 그것 데려가면 마을에서 못 살아. 하지만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홍난을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요. 사람들의 야유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터를 벗어나자 조용해졌어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홍난은 걸을 때마다 신음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옥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시오?
괜찮습니다. 홍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철수는 걸음을 천천히 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갑시다. 저 때문에 철수님께서 전 재산을. 홍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소. 돈은 또 벌면 돼요. 하지만 홍난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으니까요. 철수는 홍난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꽉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홍난이 비틀거렸어요. 조심하시오. 철수가 홍난을 더 꽉 잡았습니다. 홍난은 철수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홍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하지만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천하다 귀하다는 사람이 만든 것이오. 나는 그런 것 따지지 않소. 홍난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산길을 한참 더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밤길을 걷는 것은 위험했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난이 쉴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마을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시오. 철수가 홍난을 격려했습니다. 홍난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어요. 마을에 도착하니 밤은 깊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몇 사람이 서 있었어요. 철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바보 철수 온다. 뭘 데려오는 거야? 여자야 설마. 백정의 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철수야, 너 미쳤구나. 그것을 데려왔어? 우리 마을이 천해지면 어쩌려고? 당장 내쫓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홍남을 부축하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집이 보였어요. 지붕은 기와가 아니라 지피였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요. 초라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소. 철수가 말했습니다. 홍나는 그 작은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곳이 제가 살 곳이라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철수는 홍난을 부축하여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문이 소리를 냈어요. 마당에는 깨진 독과 낡은 도끼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홍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은인께서 저보다 더 가난하신데 이렇게 초라한 곳인데도 저를.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시오. 많지는 않지만 따뜻하게 해드리겠소. 안채 방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괴짝 하나가 전부였어요. 홍난은 방 안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소리내지 않았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상처를 치료해야겠소. 철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헝겊을 찾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철수는 품에서 약초를 꺼냈어요. 산에서 다칠 때를 대비해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플 텐데 참으시오. 철수는 따뜻한 물에 헝겊을 적셔 조심스럽게 홍난의 얼굴을 닦아냈어요.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홍난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따뜻한 물이 상처에 닿자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등은 어떻소? 많이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소. 옷을 조금만 걷어 올리시오. 제가 약을 발라드리겠소. 홍난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저고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때리다니. 철수는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홍난은 눈물을 참았어요. 은인,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홍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철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백정의 딸입니다. 천한 몸입니다. 온 세상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철수는 약을 다 바르고 나서야
홍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천하다 귀하다는 사람이 만든 것이요. 나는 그런 것 따지지 않소. 홍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홍란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쉬시오. 배고플 텐데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소.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보리쌀이 바닥나 있었어요. 한 줌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끓여야겠구나.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남은 보리쌀을 모두 꺼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불을 지피고 죽이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잠시 후 보리죽 2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지 않지만 드시오. 홍란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어요. 죽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우시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누군가 먹여주다니. 홍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죽을 먹었어요. 양은 적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다 먹고 나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쉬시오. 나는 마루에서 자겠소. 아닙니다. 제가 마루에서. 안 돼요. 홍란은 다친 몸이요. 방에서 쉬어야 하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홍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방문을 닫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철수는 마루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쌀도 없고 돈도 없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는 없어. 사람을 구했으니까. 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홍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철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홍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닭울음 소리에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마루에서 잔 탓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니 벌써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벌써 일어났소? 예,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일을 해야지요. 홍란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생기가 돌았어요. 상처는 어떻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인께서 약을 발라주신 덕분입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은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냥 철수라고 불러주시오. 홍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철수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에 나가서 일거리를 알아봐야겠소. 쌀이 떨어져서 말이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요. 홍란은 여기서 쉬시오. 하지만 철수님 혼자서는 괜찮소. 나 혼자 다녀올 수 있소.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도롱이를 걸쳤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일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바보 철수가 백정의 딸을 데려왔대. 세상에, 미쳤나봐. 그것도 집에 데려왔다며? 우리 마을이 천해지면 어쩌려고.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첫 번째 집 앞에 섰어요. 주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일거리 없으신가요? 장작을 패드리든 밭을 갈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인은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네. 자네와는 일할 수 없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백정의 딸과 산다며? 그럼 안 되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주인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수는 다음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거리 없나요? 미안하네 철수. 자네를 좋게 봤는데 인제는 안 되겠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말이야.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리가, 네가 여기 오면 우리 집이 천해진다고. 한 집에서는 빗자루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철수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보 철수가 백정의 딸을 데려왔대. 에이, 징그러워. 우리 집에는 오지도 못하게 해야겠어. 천한 것이 옮을까봐. 더러운 것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해질 무렵 철수는 지쳐서 마을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일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어요. 내일은 뭘 먹지? 홍란은 어떻게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철수야.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과부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김씨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들었다? 네가 사람을 구했다며? 예.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착한 놈이구나. 김씨 아주머니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안에는 보리쌀 한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나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굶어서야 되겠니? 가져가.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쉿, 조용히 해. 남들이 알면 나도 욕먹어. 빨리 가. 김씨 아주머니는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보자기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집에 도착하니 홍난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구하지 못했소. 홍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홍난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이건 받았소. 철수는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고마운 분이 주셨소. 홍난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김씨 아주머니가 준 쌀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홍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무언가 방법을 찾을 것이오. 홍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가면 정말 굶어 죽을 텐데. 방 안에서는 홍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홍난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님, 미안합니다. 제가 짐이 되어서. 밤은 더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낡은 벽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추웠지만 참았어요. 자정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홍난이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기척을 느꼈어요. 어디 가시오? 철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홍난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는 뭐요? 철수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홍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떠나야 합니다. 제가 있으면 철수님께 피해만 드리니까요. 철수님, 저 때문에 일도 못하시고 굶고 계시잖아요. 제가 떠나면? 안 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홍난은 놀라서 물러섰어요. 철수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아요. 홍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홍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홍난이 울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홍난이 없으면 나는 혼자요. 나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소. 철수님, 우리는 함께 버티는 거요. 알겠소? 홍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홍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님, 사실 제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철수는 홍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요? 홍남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실 백정의 딸이 아닙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홍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15년 전까지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관직에 계셨어요. 관직? 권초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홍난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소연입니다. 아버지는 이판서였습니다.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판서? 15년 전 영모 사건으로 처형된 그 이판서? 홍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판서, 역적,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떨군 채 기다렸어요. 이제 저를 관가에 넘기시겠지. 당연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역적의 딸이면 어쩌란 말이오?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죽어 마땅한 몸입니다. 관가에 넘기셔도.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그러겠소?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백정의 딸이든 역적의 딸이든 나는 상관없소. 내가 본 것은 소연이라는 사람이요.
철수님, 소연은 착한 사람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철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시오. 무엇입니까? 절대로 신분을 밝히지 마시오. 아직 세상은 위험하오. 알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갑시다. 날이 추워지고 있소. 철수는 일어나서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조금 따뜻했어요. 소연은 이불을 덮었고 철수는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일거리가 없으니 산에서라도 뭔가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나무를 베고 나무를 캤습니다. 온종일 산에서 일했어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님, 고생하셨어요. 소연은 철수가 가져온 나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녁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소. 그날 저녁은 나물죽이었어요. 맛은 쓰고 텁텁했지만 두 사람은 감사히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는 산에 올라가고 소연은 집을 지켰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철수는 산에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소연, 오늘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정말요? 소연은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토끼찌개가 구수했습니다. 맛있네요.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나물만 먹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아침부터 기운이 없었어요. 철수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조금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제가 산에 다녀올게요. 안 돼. 위험하오. 소연은 설득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어요. 도롱이를 걸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철수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캐고 나무 뿌리를 캤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철수는 나무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니야, 집에 돌아가야 해. 소연이 기다리고 있어. 철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철수는 누군가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철수님, 소연이 울고 있었어요. 철수를 찾아 산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소연, 정신 차리세요. 제발. 소연은 철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철수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집으로 가야 해요. 소연은 있는 힘을 다해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어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소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수님, 제발 버티세요. 해질 무렵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철수를 방 안에 눕혔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철수님, 소연은 젖은 헝겊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연, 미안하오. 소연은 울면서 간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약도 없고 의원을 부를 돈도 없는데.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소연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둠 속을 헤치며 김씨 아주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똑똑똑! 아주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왜 그러니? 철수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세요. 뭐? 김씨 아주머니는 놀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약초 몇 가지를 꺼내왔어요. 이걸 닭여서 먹여라. 그리고 따뜻하게 해줘야 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약초를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약이 다 다려지자 소연은 철수에게 먹였어요. 철수님, 이거 드세요. 철수는 힘겹게 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소연은 밤새 철수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헝겊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철수님, 제발 괜찮아지세요. 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소연? 철수님, 정신 차리셨어요.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을 좀. 소연은 재빨리 물을 떠왔습니다. 철수는 물을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사흘이요. 그동안 소연이 돌봐줬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철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가 철수님을 지킬 차례예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요? 예, 함께요. 나흘째 되는 날, 철수는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철수님, 제가 산에 가서 뭐라도 캐올게요. 안 돼. 위험하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다녀올게요. 소연은 철수의 도롱이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 쌓인 산길을 올라갔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철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무 뿌리를 캐고 얼어붙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려가야겠다. 소연은 캔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산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절벽 근처였습니다. 한 노인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어요. 미끄러져서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연은 재빨리 뛰어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소연은 있는 힘을 다해 노인을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조금만 더. 소연의 팔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돕겠소? 철수였습니다. 철수님, 왜 나오셨어요? 둘이서 해야 할 것 같소. 철수는 약한 몸을 이끌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철수와 소연은 함께 노인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겨우 끌어올리고 나서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휴, 살았구나. 노임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들.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죽을 뻔했어. 노인을 자세히 보니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기품이 느껴졌어요.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떠돌이 거지일세.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지. 철수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시지요. 노임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들 정말 괜찮겠나?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니까요. 노인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로구나. 전 재산을 털어 천한 여인을 구하고 병든 몸으로 노인을 구하다니.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내가 찾던 사람들이로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가세.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내렸어요. 노인은 걸으면서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철수와 소연은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틀림없다. 이 두 사람은 하늘이 점지한 사람들이야. 내가 20년을 떨며 찾던 바로 그 사람들이로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소연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해질 무렵 세 사람은 철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으시지요. 고맙네 아가씨. 노인은 물로 얼어붙은 손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것은 옥패였어요. 옥패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옥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다음 날 아침 노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둘러보더니 쌓여있는 나무를 만져보았어요. 철수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잘 안 오더구나. 노인은 나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자네, 이 나무로 뭘 할 생각인가? 팔려고 했는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무 다루는 일을 할 줄 아나? 조금은 합니다. 도끼로 베는 것 정도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주지? 예? 나는 젊었을 때 목수 일을 했네. 나무를 깎고 다듬고 맞추는 법을 알고 있지? 정말입니까? 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가르쳐주마. 소연도 나와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뭐가 대단한가. 그냥 오래해서 익숙할 뿐이지. 그날부터 노인은 철수에게 목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대패질을 해야 하네. 힘을 주되 부드럽게. 노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대패가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저렇게 매끄러워지다니. 자네도 해보게. 제가요? 그럼 철수는 조심스럽게 대패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끙끙거리며 밀었지만 나무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너무 주는구나. 힘을 빼게. 노인이 옆에서 철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철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어요. 나무가 얇게 깎였습니다. 와, 됐어요. 잘하고 있네.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네. 철수는 신이 났습니다. 소연도 나와서 지켜보았어요. 철수님, 잘하세요? 철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철수는 연습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어요. 노인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톱질하는 법, 대패질하는 법, 나무 이음새 맞추는 법. 철수는 빠르게 배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것은 만들 수 있겠네. 정말입니까? 그럼 작은 상을 하나 만들어 보게. 철수는 나무를 골랐습니다.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다듬고 이음새를 맞췄어요. 노인이 옆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서리를 조금 더 다듬게. 그렇지, 잘하고 있네. 소연도 물을 떠다 주며 응원했습니다. 철수님, 힘내세요. 고맙소, 소연. 하루가 걸렸습니다. 해질 무렵 작은 상이 완성되었어요. 철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다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만들었네. 처음 치고는 훌륭해. 정말요? 그럼 내일은 서랍을 만들어 보게. 더 어려울 거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랍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더 복잡했습니다. 여러 조각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을 때 기쁨은 더 컸어요. 할아버지, 서랍이 완성됐습니다. 노인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았습니다. 딱딱 소리가 났어요. 좋아, 이 정도면 팔 수 있겠네. 정말입니까? 그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철수는 기뻤습니다. 소연도 손뼉을 쳤어요. 잘 됐어요, 철수님.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일 마을에 가면 팔 수 있을 거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서랍을 들고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바보가 또 왔네. 뭘 들고 온 거야? 철수는 개의치 않고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주인이 나왔어요. 몫이 서랍 필요하신가요? 제가 만든 건데. 주인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랍? 네가 만들었다고? 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인은 마지못해 서랍을 받아들었어요. 어디 보자. 열었다 닫았다 해보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 이거 잘 만들었네?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은 서랍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튼튼해 보이네. 얼마야? 5냥입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사지. 여기. 돈을 주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었어요. 5냥?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소연 팔았어요. 5냥을 받았어요. 소연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잘했어요, 철수님. 노인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잘했네, 철수. 이제 시작일세. 철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안 계셨으면 저는 아직도. 에이, 무슨 소리. 자네가 성실했기 때문일세.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쌀도 사고 고기도 사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어요. 그러지요. 철수는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쌀을 사고 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샀습니다. 쌀 한 마리였어요. 저녁이 되기 전 철수는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아주머니, 저 철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니? 철수는 쌀 한 마를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받으세요. 아니, 이게 뭐니?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입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철수야. 정말 고맙구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착한 놈.
정말 착한 놈이야.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쌀밥을 먹었습니다. 고기도 있었어요. 소연이 끓인 된장찌개가 구수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연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참으로 보기 좋구나. 그날 밤 노인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달이 참 밝구나. 노인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네는 왜 저 아가씨를 구했나?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백정의 딸이라고 했지 않았나? 그래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네는 후자일세. 철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이 돕는단다. 반드시. 할아버지. 노인은 일어서며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장담하네.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목수솜씨는 점점 좋아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집 문짝 좀 고쳐줄 수 있나? 예, 그러지요. 상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백정의 딸과 산다고 수군거렸지만 일은 맡겼어요. 철수의 솜씨가 좋았으니까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수리할 수 있었어요. 벽에 금을 메우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소연도 기뻤습니다. 철수님, 정말 잘 됐어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님, 할 말이 있어요. 무엇이요? 저는 철수님을 사랑합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저는 철수님처럼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천한 몸이지만 철수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소연을 사랑하오. 진작부터 그랬소. 정말요? 그렇소. 우리 혼인하시오.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꺼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루에서 노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며칠 후 철수와 소연은 혼인을 올렸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어요. 노인이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철수와 소연, 자네들은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예, 두 사람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철수야, 소연아,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혼례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님, 제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철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예, 2달쯤 된 것 같아요. 철수는 소연을 꼭 껴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도 축하해 주었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김씨 아주머니도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축하한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했어요. 철수와 소연의 행복은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별이 총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와 소연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한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소식이. 며칠 후였습니다. 철수는 마을에서 나무를 사러 갔어요. 장터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철수는 궁금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방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읽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한양에서 온 방이래. 무슨 내용인데? 철수도 가까이 다가가 방을 읽었습니다. 새 임금께서 즉위하시고 과거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신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찾아 보상하실 것이다. 특히 이 판서의 사건을 재조사 중이니 유족이 있다면 관하로 나오라.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판서, 소연의 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관리들이 온다고 하오. 이 판서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하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렇소. 유족을 찾는다고 하오. 소연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연 아가씨, 들었네. 할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네.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네. 하지만 위험해요. 아직도 적들이 있을 거예요. 철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난 곁에 있소. 무서워하지 마시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소연 아가씨, 이것을 보시게. 소연은 옥패를 받아들고 놀랐어요. 이건 왕실의 문양. 그렇네. 자네의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증거일세.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선왕을 모셨던 내관일세. 내관? 철수도 놀랐습니다. 선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명하셨지. 이 판서는 역적이 아니다. 그의 딸을 찾아 지켜라고. 그래서 나는 15년 동안 자네를 찾아 헤맸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산에서 자네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네. 자네를 찾고 있었으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네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네. 자네는 단순히 이 판서의 딸이 아니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의 어머니는 선왕의 누이 동생이었네. 즉, 자네는 왕실의 피를 이은 공주일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공주, 저가요? 그렇네. 선왕께서는 자네 어머니를 무척 아끼셨지. 이 판서와의 혼인도 선왕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 하지만 영모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었지. 철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실의 혈육일세. 새 임금께서는 자네의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소연은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럼 저는 백정의 딸이 아니라 공주였던 거예요? 그렇네. 자네는 항상 공주였어. 다만 숨어 살았을 뿐이지. 철수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공주님과 노인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철수, 자네는 공주님을 구한 은인일세. 그리고 공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고. 하지만 저는 천한 나무꾼인데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건 마음일세. 자네는 전 재산을 털어 사람을 구했고 목숨을 걸고 지켰네. 그런 자네야말로 진정 귀한 사람이야.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철수님, 저는 공주든 백정의 딸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철수님의 아내로 살고 싶어요. 소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네.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하로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소.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네. 노인도 말했어요. 세 사람은 내일 관하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공주라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철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소연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철수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노인은 옥패를 품에 넣었어요. 출발하기 전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들었니? 한양에서 관리들이 왔다며? 예, 아주머니. 저리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니? 김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지. 김씨 아주머니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철수를 잘 지켜라. 예, 아주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들이 무슨 일로 과라에 가는 거야? 궁금하네.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홍주 관아까지는 반나절 걸음이었어요. 세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소연은 긴장했습니다. 철수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노인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오후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관리들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판서의 유족을 찾는다고 하셨지요? 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아시오? 노인은 소연을 가리켰어요. 이분이 이 판서의 따님이시오.
관리는 소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증거가 있어? 노인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관리는 옥패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왕실이 맞소. 그리고 나는 선왕을 모셨던 내관 김득선이요. 관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대감, 살아 계셨습니까? 다른 관리들도 놀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소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관리가 소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공주마마, 드디어 찾았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공주? 저 여자가 공주라고? 백정의 딸이 공주였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는 예산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판석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새 임금 전하의 명이시다. 이 판서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으니 이제 명예를 회복하노라. 그리고 이 판서의 따님이신 이소연 공주를 찾았으니 한양으로 모셔가겠노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여자가 공주였다고? 박판석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세상에, 내가 공주님한테.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공주님을 무시했어.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관리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신가? 저는 강철수라고 합니다. 그대가 공주마마를 구하신 은인이라 들었소. 전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시오.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소? 철수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가겠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아에서 쉬십시오. 세 사람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어요. 그날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백정의 딸이 공주였다는 것이, 바보 철수가 공주를 구했다는 것이. 사람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판석은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나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공주님을 그렇게 대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주님께 그렇게 했는데. 반면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철수야, 소연아, 정말 잘됐다. 하늘이 너희를 도왔구나. 관아에서 소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에 가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하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철수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철수도 마루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공주라니. 나는 평민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노인만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수건을 이루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마와 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이 가마를 타십시오.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가마는 처음인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관리가 말했어요. 행렬이 출발하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연은 가마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공주마마,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박판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철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김씨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소연아, 잘 가거라. 꼭 잘 되어야 한다. 행렬은 예산 마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연은 긴장했어요. 철수는 수레에 타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함께였어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첫날 밤은 주막에서 자더요. 소연은 가마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마루에서 잤어요. 밤에 소연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철수님, 주무세요?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요, 잠이 안 오. 소연도 옆에 앉았어요. 저도요, 무섭습니다. 철수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내가 곁에 있소. 하지만 저는 공주고 철수님은 그런 것 상관없소. 소연은 소연이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렬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길은 험했지만 관리들이 잘 보살펴 주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도 주막에 잤습니다. 노인이 철수를 불렀어요. 철수, 이리 와보게. 예, 할아버지? 내일이면 한양에 도착하네. 예, 긴장되나?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긴장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궁궐에 가도 되는 건지? 노인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네는 공주님을 구한 은인일세. 당당하게 가게. 알겠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한양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웅장한 문. 소연은 가마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행렬이 성문을 통과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게 뭐야? 공님이 돌아오신다는데 15년 만에 찾았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행렬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 도착하자 더 많은 관리들이 나와 있었어요. 공주마마를 모셔라! 소연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철수도 수레에서 내려 소연 곁으로 갔습니다. 괜찮소? 예, 괜찮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관리들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대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용상에 임금이 앉아 계셨어요. 주변에는 대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관리가 외쳤습니다. 이소연 공주마마 입궐하셨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철수와 노인도 함께였습니다. 대전 가운데에 이르자 세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를 배하라 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소연 앞에 섰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쳤어요.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내 조카, 드디어 찾았구나. 전하, 임금은 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누이 동생이 자네를 낳고 얼마 기뻐했는지 아느냐? 자네는 왕실의 보배였어. 하지만 영모 사건으로 모두 잃었지.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이제 괜찮다. 자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어. 억울하게 죽었지. 짐이 명예를 회복시켜주마. 감사하옵니다. 임금은 대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었는가? 이 판서는 역적이 아니었노라. 모든 죄를 씻고 명예를 회복하노라.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백정의 딸로 숨어 살았고 멸시받았고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임금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짐의 조카가 그런 고생을. 하지만 전하, 저를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소연은 철수를 가리켰어요. 이분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임금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조카를 구했다는 강철수인가? 예, 전하.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은 철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전 재산을 털어 조카를 구했다던데? 예, 그것밖에 없었사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조카를 지켰다지? 예, 소연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로다. 황공하옵니다. 대신들도 철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짐이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노라. 철수야, 무엇을 원하느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소연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감동하여 말했어요.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지만 은인에게 반드시 보답해야 하느니라. 임금은 대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강철수에게 관직을 내리노라. 어떤 관직이 좋겠는가? 한 대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강철수는 평민 출신이옵니다. 관직을 주기에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대감, 정말 살아계셨구나. 임금은 반가워했어요. 노인은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강철수는 신분은 낮으나 마음은 높습니다. 선왕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라고. 강철수야말로 그런 사람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감의 말이 옳도다. 짐도 그렇게 생각하노라. 임금은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수야, 그대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관직을 내리노라. 대신 몇몇이 술렁거렸습니다. 전하, 평민에게 당상관을 짐의 뜻이 그러하니 따르도록.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대신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노라. 임금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아, 그대는 이미 이 사람과 혼인을 했다지? 좋다. 짐이 인정하노라. 그리고 강철수를 부마로 삼노라. 순간 대전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마? 평민을 부마로? 한 대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하, 안 되옵니다. 평민을 부마로 삼으면 왕실의 채통이. 짐의 뜻이 그러하다. 임금이 소리쳤어요.
강철수는 조카를 구한 은인이다. 그 마음씨만으로도 부마의 자격이 충분하니라.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불경죄로 다스리겠노라.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들은 어쩔 수 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철수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대들은 진정한 부부로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전하.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도 절을 올렸어요. 전하, 선왕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지. 선왕께서 늘 바라시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임금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대감, 고생이 많았네. 20년 동안. 아닙니다, 전하. 소신의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철수는 어색했지만 소연이 옆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인사를 왔어요. 부마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신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평민 출신이 부마라니. 철수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건 소연이 행복한 것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주어진 처소로 갔습니다. 화려한 방이었어요. 철수님,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니. 나도 그렇소. 꿈만 같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을 거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철수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소신은 예산마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임금은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마로서 궁궐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전하, 예산에는 소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특히 김씨 아주머니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마음이 가상하도다. 좋다. 허락하노라.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궁궐에 들어와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전하. 소연도 철수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저도 예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곳이 저의 진짜 집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소연은 예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임금이 친히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카야, 잘 다녀오너라. 자주 들어오고. 예, 전하. 꼭 그러겠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부마야, 조카를 잘 부탁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철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소연의 배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조카야, 몸조리 잘하거라. 내 손주가 뱃속에 있지 않느냐. 예, 전하, 조심하겠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마야, 아이가 태어나면 곧 궁궐로 들어오너라. 손주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러겠습니다, 전하. 임금은 관리에게 신호했어요. 관리가 교지를 펼쳤습니다. 전하께서 부마와 공주마마께 하사하시노라. 토지 1000마지기, 저택 한 채, 금 1000냥, 은 1000냥. 철수와 소연은 놀랐습니다. 전하, 너무 과하옵니다. 아니야. 조카를 구한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받거라.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올 때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호위 무사들도 함께였고 수레에는 하사품이 가득했습니다. 한양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구경했어요. 저분이 부마님이시래. 평민 출신인데 부마가 되셨대. 대단하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웠지만 손을 흔들었어요. 소연은 가마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소? 고맙구나.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철수는 계속 생각했어요. 김씨 아주머니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는데 큰 것을 드려야 해. 소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번에 꼭 제대로 보답해야 해요. 노인도 말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참으로 귀한 분일세.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은인이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예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온다. 부마님과 공주마마께서 오신다. 행렬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섰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부마 나리, 공주마마 돌아오셨습니다. 철수와 소연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관복과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모두들 일어나십시오.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나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박판석이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었습니다. 나리를 속이고 공주마마를 무시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판석은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바보라고 비웃던 사람들, 일거리를 주지 않던 사람들, 소연을 멸시하던 사람들. 하지만 철수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괜찮습니다. 소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군중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철수야, 소연아,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소연이 달려가 김씨 아주머니를 껴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소연이 정말 공주가 됐구나.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정말 잘됐다. 철수도 다가가 김씨 아주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에이, 무슨 은혜야. 철수는 관리에게 신호했습니다. 관리가 교지를 펼쳤어요. 전하의 교지를 받들라. 김씨 부인은 소연공주와 부마를 도운 은인이니 이에 큰 상을 내리노라. 토지 500마지기와 저택 한 채, 그리고 금 500냥, 은 500냥을 하사하노라. 또한 김씨 부인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니 관직의 길을 열어주노라. 김씨 아주머니는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소연이 김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내가 뭘 그렇게.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김씨 부인의 아들에게 관직을 주시고 손자들에게는 과거 시험의 기회를 주시노라. 김씨 아주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손자들이, 예, 아주머니 댁은 이제 명문가가 되실 겁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김씨 아주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철수와 소연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판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날이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잊으십시오. 철수는 박판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박판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사죄했습니다. 철수와 소연은 모두를 용서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와 소연은 새로 지어진 저택으로 갔어요. 임금이 하사한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기와집의 넓은 마당. 소연이 말했습니다. 철수님, 저 작은 오두막이 좋았는데 나도 그렇소.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새 집이요. 그리고 곧 아이도 태어날 거요. 소연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벌써 5달이 되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요? 물론이요. 우리 아이는 분명 건강하게 태어날 거요. 철수는 소연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넉 달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배가 많이 불렀어요. 철수는 극진히 소연을 보살폈습니다. 소연,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아요, 철수님. 아니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노인과 김씨 아주머니도 함께 소연을 돌보았습니다. 소연아, 이거 드시게. 몸에 좋은 약재로 끓인 차일세.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배를 잡았어요. 아, 철수님. 소연, 무슨 일이요?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철수는 급히 산파를 불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도 달려왔어요. 소연아, 힘내라. 산파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하늘이시여, 소연과 아이를 지켜주소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에서 소연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소연, 힘내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응애! 산파가 밖으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마님.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십니다. 철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라니? 정말입니까? 예, 들어가 보십시오. 철수는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소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철수님, 우리 아들이에요. 철수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맑은 눈동자. 아가야, 아빠다. 아기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철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 고맙소. 정말 고맙소. 소연은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철수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철수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가족이요. 밖에서 노인과 김씨 아주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축하하네. 정말 축하해.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부마나리 축하드립니다. 공주마마 축하드려요. 철수와 소연은 감사하며 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며칠 후 아기 이름을 짓는 날이었습니다. 철수님,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인수라고 짓겠소. 인수? 예, 인자인, 맺을 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요. 좋은 이름이에요. 소연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인수야, 너는 우리에게 온 축복이란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한양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임금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후 한양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며 손주를 보시싶어 하십니다. 한 달 후에 궁궐로 들어오시라는 명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인수를 데리고 한양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행복한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철수와 소연, 그리고 인수, 세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영의정 다음 가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백성을 생각하고 바른 정치를 했어요. 소연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애로운 공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인수는 20살이 되어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어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어머니를 닮아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봄날 철수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예산에 다녀오는 게 어떻소? 그곳 사람들이 보고 싶소. 저도 그래요. 김씨 아주머니도 보고 싶고. 인수야, 우리 예산에 가자. 예, 아버지. 저도 그곳이 궁금했어요. 세 가족은 예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일행은 예산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20년 전보다 훨씬 번창했어요. 큰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길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철수와 소연이 세운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유소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부마나리, 공주마마 오셨습니다. 모두들 잘 지냈소? 철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 덕분에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박판석도 나왔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는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부마나리 오셨습니까? 박판석 잘 지내셨소? 예, 덕분에. 박판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리, 20년 전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죄송합니다. 이미 다 잊었다고 했지 않소? 철수는 박판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철수와 소연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이 부부를 멸시했던 사람들,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리, 마마,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나리 덕분에 저희가 잘 살았습니다. 서당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글을 배웠습니다. 구유소 덕분에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철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한 마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리, 마마는 저희의 은인이십니다.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소연이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 누구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까이 오자 보였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가족이었어요. 아주머니,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아, 김씨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70대가 되어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정말 반갑구나. 아주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철수도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덕분에 잘 살고 있지. 김씨 아주머니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이 내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야. 김씨 아주머니의 아들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사품 관직의 표시였어요. 부마 나리께에 인사드립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이시군요. 잘 되셨습니다. 손자 3명도 모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 명은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마나리와 공주마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손자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머니께서 착하셨기 때문이요.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연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저택은 어떠세요? 좋지. 아주 좋아. 하인들도 있고 마당도 넓고 꿈만 같단다. 김씨 아주머니는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말했습니다. 김씨 댁은 이제 이 지방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입니다. 손자들이 모두 벼슬하고 재산도 엄청나고요. 모두 부마나리 덕분이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수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참 착한 분이셨지. 우리가 바보라고 놀렸지만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어.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전 재산을 털어 사람을 구하고 온 세상이 무시해도 끝까지 지키셨지. 그런 분이 어디 있겠나.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어. 진정한 귀인이시지. 인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부마나리, 어떻게 그때 공주마마를 구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이 아니었소.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요. 전 재산을 쓰셨잖아요. 후회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귀하니까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소연아, 너희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야. 신분이 귀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귀하단다. 아주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수가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수야,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마라. 마음으로 봐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천하다고 무시당했을 때 김씨 아주머니께서 나를 도와주셨단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지.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소연도 말했어요. 인수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단다. 예, 어머니. 인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철수와 소연, 그리고 인수는 김씨 아주머니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바보라고 불렸지만 알고 보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는 그냥 아니야. 전 제3을 털어 사람을 구하고 온 세상이 무시해도 끝까지 지키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 그게 진짜 귀한 거란다. 철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이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백정의 딸로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나도 소연 덕분에 행복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가족은 예산을 떠나기 전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구유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좋구나. 모두가 잘 살고 있구나. 소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두 덕분이요. 오후가 되어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움했어요. 나리, 마마, 또 오십시오. 그럼 꼭 다시 올게요. 철수와 소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인수에게 다가왔어요. 인수야,
할머니 말 잘 들어라. 좋은 관리가 되렴. 예, 할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인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행렬이 출발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나는 바보라고 불렸지. 전 재산 인양으로 한 사람을 샀지. 하지만 지금 그때의 선택이 옳았어. 소연도 생각했어요. 20년 전 나는 죽을 뻔했어. 백정의 딸로 멸시받았지. 하지만 철수님께서 구해주셨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해. 인수는 부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며칠 후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철수를 불렀어요. 부마야, 예산은 어떠했느냐? 좋았습니다, 전하. 사람들이 모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로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소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지혜롭구나. 그것이 바로 선왕께서 가르치신 것이니라. 황공하옵니다. 임금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부마야, 그대는 진정한 귀인이로다.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높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았으니 그대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니라. 철수와 소연 그리고 인수의 이야기는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참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보 나무꾼 강철수는 전 재산 인양으로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20년 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도왔던 김씨 아주머니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들이 모두 성공하고 명문가가 되었지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착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귀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